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요까지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그 입시 상식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교과 전형과 학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차이점만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대입의 전체로 보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논술은 뭐 내신하고 무관하니까 빼고 교과 전형과 학종이 있는데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게 있고 추천 안 받아도 낼 수 있는 게 있어. 그다음에 이제 그 학종은 서류만 하는 게 있고 서류 끝나고 면접을 보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종류는 크게 보면 네 종류고 작게 보면 두 종류인데 일단은 오늘은 저 디테일까지는 안 가고요. 교과 전형과 학종이 뭐가 다르냐? 특히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면 내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과 전형은 일반고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신 등급 받기가 수월하거든. 내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내신 등급을 공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것도 하나 들어가긴 하지만 한 1%? 내신을 잘 받는 방법은 올백을 받으면 되긴 하겠지만 올백을 받아도 1등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래요? 전교생이 50명인데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이 30명 나와. 그럼 몽땅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등급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모집단이 많아야 됩니다. 학생 수가 많아야 돼. 100명인 학교는 4명, 200명인 학교는 8명, 300명인 학교는 12명, 400명이면 16명의 1등급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인원이 많아야 돼. 그 다음에 그 많은 애들이 다 공부를 못 해야 돼. 나 빼고 다 못 해야 돼.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예를 들면 나는 70점 받았는데 다른 애들 모두가 30점 받으면 나는 1등급이에요. 근데 나 100점을 받았는데 다른 애들 몽땅 100점 받으면 나는 5등급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인원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부 잘하는 애가 나 빼고 없어야 돼. 나도 못하면 안 돼. 나 빼고 남들이 못해야 돼.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가 내신 등급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이 좋다 그러면 니네 학교 공부 못하는 학교 아니야? 이런 거 보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 대부분 내신 좋으면 다른 애들은 공부를 안 해주는 학교일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교과 전형은 대부분 교과가 거의 100%야. 근데 학종에서는 나머지 비교과가 있어. 그래서 비교과 비중이 이제 옛날에 수상 경력도 있고 독서도 다 들어가고 외부에서 상 받은 거. 옛날에는 IBT 시험 점수도 비교과로 인정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시기에는 교과 전형 학종에서 내신의 비중이 뭐 6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다 없어졌어. 외부상 안 돼. 교내상도 안 돼, 독서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진로 희망도 쓸 수 없어. 이런 상황이니까 비교과의 영향력은 매우 줄어서 뭐 한 90%, 95%까지 줄었어. 그래서 여기는 교과가 거의 여기도 교과가 내신 성적이 거의 결정한다. 이것까지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영하는 요소가 달라요. 교과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주요 과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거에 주로 등급을 반영해. 그러니까 주로 등급을 반영하는데 이 학종은 전 과목을 반영하고 등급도 반영하고 점수도 반영하고 상승 하락도 반영하고 무슨 과목 했냐까지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에서는 과학을 2과목 반영한다라고 하면 물리를 했든 화학을 했든 생물을 했든 지구과학을 했든 그건 신경 안 쓰고 등급만 몇 점이냐도 안 생각하고 등급만 빼다가 평균을 내는 거야. 근데 이 학종에서는 내가 물리학과를 냈는데 물리를 안 했어. 그러면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元수는 왜 왔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그게 되는 게 학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수준이 고려되지 않아.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냥 학생부 전체 성적표 중에 오로지 과목하고 등급 반영하는 과목은 봐야 돼. 수학 반영. 그 다음에 등급만 봐. 학교 다 필요 없고 점수 이거만 뽑아. 수학 1, 영어 1, 평균 1 합격.
수학 2, 영어 1, 1.5, 평균 1.5 탈락. 어. 이거를 컴퓨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 그래서 학교가 어딘지는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누가 유리하냐 하면 학생 수가 많고 나 빼고 공부 다 안 하고 있는 일진들의 천국인 일반고 300명 학교 중에 299명이 일진이고 나 혼자 모범생인 이런 학교 애들이 무조건 유리한 거야. 내신이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학종은 고등학교 수준을 확실히 반영합니다. 확실히. 어떻게든 알아내. 블라인드를 했대는데 어떻게든 알아내. 이 비법이 있어요. 알아내.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휘문고 1등급은 합격인데 외곽에 있는 1등급은 떨어지기도 해. 그리고 뭐 자사고에 3등급은 붙었는데 일반고 전교 1등은 떨어지기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200명인 고등학교에서 두 번째로 이제 등수 점수가 다 안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200명이면 8명이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1등하고 1등급 받은 애랑 8등에서 가까스로 1등급 받은 애가 동점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수도 반영하지 않아, 등수도 반영하지 않아, 오로지 등급만 반영하니까 그냥 얘네 둘 다 1로 찍히는 거야. 한우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한우 뚜뿔 중에도 격차가 있어요. 오. 그럼 네. 있지. 근데 그걸 등급제니까 그냥 투뿔이면 다 똑같아. 똑같이 그냥 맛있겠지. 그런 거야. 근데 정육점 아저씨는 투뿔 중에 지가 먹을 건 더 좋은 걸 먹어.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한우 투뿔 이상을 구분하는 게 학종이고 그냥 투뿔이면 다 값이 똑같아. 이게 교과입니다. 그래서 학종에서는 똑같은 학교의 1등급인데 1등인에는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8등인에는 그거보단 덜한 점수를 부여하는 게 학종이에요. 그다음에 점수도 반영하는 게 학종이에요. 예를 들면 교과 전형에서는 100점이요 다 필요 없어. 무조건 1등급이면 돼. 근데 이제 교과 전형 가면 100점짜리 1등급이 91점짜리 1등급보다는 대우를 받아. 같은 학교일 때. 학교가 다르면 저건 또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의 수준도 고려합니다. 시험의 수준을 어떻게 고려하냐 하면 교과 전형에서는 평균이 58점인 시험을 100점 받은 애하고 평균이 78점인데 그걸 100점 받아서 1등급 받은 애랑 둘 다 1등급으로 동점이 돼요. 누가 억울해? 저 평균 58점인 시험을 개고생해가지고 100점 받은 100점 애는 받았는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공정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학종은 그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점이고 1등급인데 평균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래서 누구는 58점인데 100점 받아서 1등급이고 누구는 78점인데 100점 받아서 1등급이야.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예요, 학종은. 자,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돼. 그럼 당연히 누굴 뽑아요? 58점인데 평균인 거에서 100점 받는 애를 뽑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모두 뭐냐 하면 내신 성적을 보는 방법에 다른 거예요. 비교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브랜드도 보는 거야. 학교 수준을 보는 거. 그래서 뭐 세광고 뭐 이런 외곽에 있는 학교들의 1등급과 휘문고 1등급은 교과 전형에서는 동점인데 학종에서는 휘문고 1등급이 더 높은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정부에서 이런 걸 개최합니다. 전국 CEO 대회를 열었어. 그래서 그 S전자의 이모 CEO께서 오시면 상석을 배정하고 저기 직원 5명 있는 하청업체 직원이 오면 저기 3층 맨 위에 있는 외야석을 배정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교과 전형에선 그 S전자 CEO나 5명짜리 회사의 CEO나 CEO라고 동등하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성적 상승을 교과 전형은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균으로 가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상승한 평균은 0.1점 더 준다 이런 게 없어. 무조건 평균이야. 근데 학종에서는 상승하면 가산점, 하락하면 감점을 해요. 왜?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니까. 이게 옛날 라떼는 꺼져라 이거지. 라떼는 이랬다 꺼져. 지금이 뭐냐? 내가 왕년에 꼰대죠. 그래서 꼰대는 떨어지는 거고 이제
지금? 미래가 있는 현재가 창창한 애가 붙는 거야. 그게 학종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꼰대나 뭐 미래가 있는 친구나 다 똑같아. 그냥 너 몇이야 이걸로. 키가 몇이야 이걸로 똑같아. 그래서 뭐 14살짜리하고 54살 먹은 아저씨하고 키가 몇이냐? 그래서 둘이 다 168이야. 그럼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근데 학종에서는 14살짜리가 168이면 일단 앞으로도. 쟤는 농구 선수 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전공적합이란 건 교과 전형엔 없어요. 그냥 평균이니까. 그래서 수학 1, 국어 3 이내하고 수학 2, 국어 2 이내는 동점이야. 그래서 둘 다 평균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기계공학에서 학종을 내면은 수학 1과 국어 3 이내가 수학 2, 국어 2 이내를 이기고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반대로 국문과면 어떻게 될까요? 국어 2 이내가 되겠죠. 이런 게 전공적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전공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얘는 기계공학이랑 너무 어울려요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고 점수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계공학 가고 싶어. 나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의 삶을 살았어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수학이 5야. 아이고. 그러면 기계공학 교수가 꺼지라 그러죠. 그게 학종이다. 성적으로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종과 교과 전형은 성적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지. 마치 학종은 성적을 안 보고 그 뭐 선생님이 써준 말에 의존해서 뽑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학종의 비교과는 대부분 없어졌어요. 일단 수상기록, 개인 봉사활동, 독서, 자율보고서, 뭐 자율동아리 보고서, 출결, 그다음에 창의 체험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저걸 줄여서 세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행특이라 그래서 행동특성과 종합평가, 종합의견, 이게 담임선생님이 쓰는 거야. 웹소설이라고 쓰셨어요. 예.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죠. 수상기록 사라졌어. 개인 봉사 못해요. 못하진 않아. 해도 돼. 쓸 수 없어. 독서, 책 읽어도 돼요. 쓸 수 없어. 자율동아리 100개 해도 돼. 근데 기록이 안 돼. 그 다음에 보고서 못 써요. 이 다 없어졌어. 그럼 남은 게 출결이야. 출결은 가출만 안 하면 돼. 그렇죠. 별 그게 없으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창체 활동 뭐 다 해. 똑같아. 이 카피 앤 페이스트야. 세특. 이게 또 우리 그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고문이 됐어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만 써줘도 돼요. 그리고 일부 학교들은 3등급 이상만 써준다. 뭐 저는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관심 없는 과목,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불어를 했는데 우리 때는 불어를 봐도 돼요. 영어 대신에 학력고사 때. 불어가 내신이야. 우리 때는 내신도 안 들어가. 그 불어 시간에 내가 공부하는 거죠. 자. 다른 공부하시거나. 그리고 다른 거 하거나 자요. 괜찮아. 근데 불어 선생님이 나한테 세특을 써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야, 쟤는 참 잘 자더라. 아니면 쟤는 어떻게 써줘야 되죠? 쟤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더라. 불어 발음을 들으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 뭐 이런 걸 그래서 안 써주는 게 나은 거야 차라리.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공정사회잖아요. 그래서 꼴찌도 써줘야 될 의무화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치는 거지. 그 선생님들 중에 보면 걔가 그날 그 수업에 왔는지 기억 안 나는 애들도 있잖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검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거죠. 그 대학도 알아.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 행동 특성 종합 의견도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건데 그게 웹소설인 거죠. 뭐 지어내는 거야. 적당히 좋은 그럼 이제 이야기들을 그렇죠. 약간, 뭐 기승전결을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중요도가 매우 중요해진 거야. 아까 기사에서도 학생부가 중요해졌다. 교과 성적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 세특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 둘이 세특을 잠깐 보면 학종에서 성적과 세특의 관계를 이 두 친구 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입니다. A라는 친구는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어요. 지적 호기심이 돋보이는 학생으로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모르는 개념과 문제에 다시 도전하는 집요함을 보인다. 친구들의 질문을 책임감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상위권 애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디선가 뭐 본 듯해.
이게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런 거죠. 아마 특히 이걸 심사해야 되는 우리의 그 입학 사정관들은 뭐 1년에 한 몇백 명씩 똑같은 걸 볼 거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의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봤더니 온라인 강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생활 수학이란 학급 잡지에 고주파 무슨 수술을 했을 때 혈관 두께와 주파수의 관계를 무리함수로 정리해서 기고를 했어. 달라요. 인체의 혈관 분포도를 관련 자료로 제시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다르죠? 달라요. 확 다르죠? 너무 느낌이 달라? 달라요. 네. 통계청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분포를 분석하면서 제주와 충청이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걸 확인했다. 4명으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공부했고 스스로 꼭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 실력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고 MRI 영상을 만드는 공식으로 자기 공명 밀도의 분포가 주된 변수임을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해서 쉽게 발표해서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다. 뭔가 달라 보이죠? 달라요. 너무 달라요. 누가 의대를 갈까요? 당연히 이 온라인 강의에서 그 엄청 관심도 느껴지고 내용도 땡. 둘 다 떨어집니다. 어머. 2등급이야. 안 되는군요. 일단 2등급은 이게 반대 얘가 붙고 얘가 떨어집니다. 일단 2등급은 절대 의대 갈 수 없어. 그걸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 여기 A 친구가 붙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게 등급과 세특의 관계입니다. 뭐냐면 일단 등급이 성적이 나와야 돼. 그리고 세특이 의미가 있어요. 수학이 2등급인데 아무리 세특이 좋아도 의대를 절대로 갈 수 없다. 자, 똑같은 친구가 이번에는 의대를 가는데 둘 다 2등급이야.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둘 당연히 다 떨어져. 성적이 안 되는구나. 2등급은 떨어져.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똑같은데 공대를 가 서울대 기계공학을 낸다. 어떻게 될까요? 기계공학이야. 누가 붙을 거야? 기계공학인데 그러면 왼쪽 이어야 되지 않나요? 자, 이거는 입학 사정관마다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B라는 친구는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성적이 모질라서 공대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얘가 뭔가 수학 시간에 열심히 도전적으로 했나를 중점적으로 인정을 하면 뽑을 수도 있어. 이 개인의 성향이야. 케바케야. 공식이 없어. 왜냐하면 입사관이 주관적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입사관이 기독교도일 때, 입사관이 불교도일 때, 입사관이 여자일 때, 입사관이 남자일 때, 입사관이 학력고사 봐서 정시로 서울대 들어간 사람일 때, 아니면 입사관이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다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기준은 그냥 이렇게 평가해라만 있는 거지 이 문구를 이렇게 평가해라는 건 기준이 없어. 케바케야. 근데 결정적인 건 둘 다 일반고인데 2등급 받으면 둘 다 떨어져요. 성적이 중요해요. 둘 다 떨어져. 자, 이 친구들이 만약에 똑같이 2등급인데 고대 기계공학을 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떨어지는데 누가 떨어질지 알 수 없어. 이걸로는 알 수 없어요. 이걸로는. 이걸 감히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무당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컨설턴트가 이걸 보고 얘는 됩니다, 얘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지 주관이야. 지가 입사관도 아닌 주제에. 그냥 만약에 이렇다라면 가정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고대 기계공학을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1단계는 6배수니까 저는 둘 다 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6배수나 뽑아야 돼. 일단 채우기 힘들어. 6배수를. 그러니까 일단 1달을 뽑아놓고 이게 서울대랑 다른 겁니다. 서울대는 2배수밖에 안 뽑으니까 서류 평가가 매우 엄격해. 근데 고대는 6배수를 뽑아야 되니까 서류 평가가 성적은 되네. 둘 다 뭐 이 정도면 문제 없네. 오히려 학교 이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면접이 있는 거고 수능 최저가 4합8이야. 그럼 면접과 4합8에서 알아서 떨어져 줘. 그러니까 이게 세특을 보는 중요도 빈도가 대학마다 또 달라집니다. 이 친구 둘이 똑같이 2등급인데 건대 기계공학을 내면 둘 다 붙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야. 뭐라고 썼든.
그러니까 이게 성적과 세특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도 안 되는데 세특으로 내가 갈 수도 없는 학교를 갈 수 없는 거고 성적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 세특을 웬만큼 못 써지 않으면 붙어요. 성적이 중요하네요. 이게 세특을 예를 들면 내가 1등급 받아 수학을 그래서 뭐 고대 기계공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진짜 악의적으로 얘는 소시오패스일지도 몰라요. 친구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얘를 뽑으면 고대에 해가 될지도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심지어 백지여도 웬만하면 1차는 될 수 있다. 근데 성적이 3등급인데 정말 온갖 미사여구로 뭐 엄청난 수사학을 발휘해서 막 소설가가 와서 조정래 씨가 와가지고 대하소설을 써줘도 안 돼. 그런 거야. 그게 성적과 세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학종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진로 관련 과목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고 학업 역량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쟤를 4년간 가르쳐야 되는데 쟤는 미적분이 안 될지도 몰라. 그 순간 공포. 제가 아무리 착해도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공대는 수학과 과학 관련 이것도 공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기계공학은 수학 물리인데 컴퓨터는 수학과 생물이야. 화학과는 화학이죠. 수학이겠죠? 네. 화학과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구환경과학부를 갈 거야. 물리를 못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지구과학을 못하면 큰일 나. 그게 너무 그래서 일방적으로 물리다 뭐 이런 건 아니야.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냥 과학자라면 공대는 웬만하면 봐줘요. 그다음이 국문과야. 국어 잘해야지. 사학과야. 국어, 영어,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를 다 잘해야 돼. 각종 사 왜냐면 사학을 연구하려면 언어를 못하면 안 돼요. 한문 못하면 한국 역사를 할 수 없어. 다 한문이야. 그다음에 유럽의 어떤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든 영어를 못하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 거기다 독일어나 이런 걸 하면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학 능력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전체 성적이 중요해. 예를 들면 국문과 오는데 국어는 무지 잘했는데 역사를 못해. 그러면 이제 의심이 돼. 쟤는 국어를 잘할 수 모르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학업 능력. 그다음에 이제 세특의 영향력은 거의 뭐 그냥 진짜 5% 10% 수준이에요. 성적으로 알 수 없는 학업 역량과 학습 태도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해주는 게 성실히 임했다, 발표를 잘했다, 그다음에 뭔가 의구심이 나면 질문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많으면 그냥 A를 받는 거고 이런 게 한 개도 없어도 A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발표했다가 조금 적어. 그렇다고 갑자기 너는 마이너스 5등급 탈락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의 세특이 내는 격차는 우리가 그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면 1등급을 한 100개로 쪼갰을 때 발표했다가 100개 이내하고 발표했다가 10개 이내의 차이는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퀄라이저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오디오에서 네, 이거 이렇게 조정하는 밸런스를, 거야. 네. 보통 4개쯤 있죠. 그러면 세특은 맨 뒤에 걸 조정하는 겁니다. 성적은 맨 앞에 걸 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맨 앞에 거. 그래서 쉽게 포기하느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냐, 또는 성적이 나빴는데 이를 극복을 했냐. 이걸 선생님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수학 선생님이 내가 학기 초에는 얘가 수학을 잘 못했는데 학기 말쯤 되니까 정말 탁월하게 수학적 능력이 늘었어. 근데 등급을 봤더니 똑같이 3이야. 그럼 거짓말이지. 이게 이제 이런 미사여구, 레트로에 이렇게 영연을 하지 않는 거다. 실제적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성적과 세특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적은 쌩얼이고요. 세특은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이 막 저기 엄청날 순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화장을 지우고 가야 돼. 끝까지 메이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다음에 성적이 옷이고 세특은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옷은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귀걸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했어. 뭔가 꼴값이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적은 본책이고 세특은 부록이다. 성적이 메인 디시고 세특은 디저트야. 세특은 동점 처리 성격이 강해. 그래서 전교 1등끼리 만났어. 그러면 그 1등 중에 누가 세냐를 학교로도 구분이 안 되고 뭐로도 안 돼. 다 비슷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뭘로 볼까? 이런 정도?
전교 1등하고 전교 11등하고는 세특이 아무리 좋아도 뒤집을 수 없다. 성적은 한 등급 상승 정도 되는 게 세특으로 10개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 앞두고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수행평가를 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감점이 있어요. 수행평가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세특에 잘 기록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발표를 잘했다. 아까 그 친구처럼 네. 뭐 영상과 이미지를 MRI 와. 섞어가면서 프리젠테이션 이런 용도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기간 안에 안 되면 감점 당해. 오. 그럼 내신을 앞뒀어.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시험 공부 집중하고 감점만 안 당하면 돼. 갑자기 내일 뭐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수행평가를 잘해서 세특을 잘 받기 위해 공부를 못해서 내신 등급이 2등급으로 밀렸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걸 봐야 돼. 그래서 좀 교과의 비중, 내신의 비중은 교과 전형이 늘어서인 것도 있지만 학종에서도 내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 시험의 중요도는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율 배반인 거죠.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자꾸 애들 보고 세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인간도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사실은 등급이 더 중요하고 수능 등급 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래도 세특도 해라. 이거하고 인생은 세특이야. 이거하고는 다른 다르죠. 문제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요거 정리하는 이유도 세특은 넘버 3다. 넘버 1이 등급 따는 거고 넘버 2가 수능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아까 정시파 친구들은 넘버 1이 수능인 거고 세특은 넘버 3 정도 된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걸 결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신에서 세특까지 오늘 정말 자세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